인간의 삶을 고해라고도 합니다. 비관적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여러 색의 셀로판지를 겹쳐 놓으면 거무튀튀해 보이지만 하얀 종이 그 자체는 아무리 많은 셀로판지를 올려놓아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셀로판지를 걷어내면 하얀 종이가 다시 드러나듯이 우리와 생각 또는 감정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가장 깊고 힘든 곳에서부터 자신을 통찰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 걸어나와 자유로운 마음의 길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냄으로써 당신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자유롭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의 서재 프라나입니다. 오늘은 세도나 메서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10여 년 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꽤 두꺼운 이 책이 짧은 기간 굉장히 단순한 기법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저에게도 다가왔었고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흘려보내기 기법, 세도나 메서드를 창시해서 그것을 일상에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과 성공을 일으키는 그 비법에 대해 아주 단순한 기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스 레븐슨이 사망하고 그의 제자인 헤일 도스킨이 이 책을 펴내 지금 현재도 교육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스트 레븐슨의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시중에 나와 있고 헤일 도스킨은 그의 스승인 레븐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븐슨의 메시지는 아주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는 책들인데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따뜻한 상태로 열려있고 척추에는 기분 좋은 짜릿짜릿함이 느껴지고 온몸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마치 자기 주변을 처음으로 진실되게 경험한 것처럼 색깔은 더 밝아지고 소리는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는 깊은 고요함이 느껴지고 의식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롭고 경이로운 수많은 가능성이 떠다닙니다. 모든 것이 좋고 순리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여유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힙니다. 바로 이런 간단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이토록 심도 있고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힘과 편안함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으로 그 어떤 것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흥분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에서 오랫동안 세미나와 오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쉽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그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나요?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까? 마음으로 항상 추구했던 것을 찾을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세도나 메서드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끝없는 행복의 원천을 이용하는 방법, 무모할 것 같은 여러분의 꿈과 최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고 영적 탐구자가 아닌 영적 발견자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외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확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견고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내면에 물 공급이 끊긴 소원을 비는 운물이나 활력과 기쁨의 분수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시 연결할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나요? 그렇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간단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래 능력을 이용해 불편하고 원치 않은 감정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우리가 선택한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권이 그 감정들에 넘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될지 알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언어 사용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화났어 또는 나는 슬퍼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주변과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곧 화이고 슬픔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마치 내가 감정 그 자체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일 뿐 나 자신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쉽게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합니다. 삶을 다루는 이런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열망에 맞서는 대신 스스로를 돕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세도나 메서드의 감정 흘려보내기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건강하고 더 흡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집중력이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환상적이지 않나요? 모든 것은 1976년 제 멘토이자 세도나 메서드 창조에 영감을 준 레스트 레븐슨을 만난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비록 혼란스럽긴 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탓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스승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던 탐구자였습니다. 요가와 태극권, 지압요법을 포함해 다양한 신체 중심의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인 성장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경험을 했고 유용한 개념들을 습득했고 적어도 머리로는 그것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편안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가? 저는 중요하지만 성가신 이런 질문에 단순하고도 강력한 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경험한 것들은 오직 궁금증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로 만족스러운 해답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만족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장이란 자신의 영혼을 벗겨내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시금 체험하는 아주 힘든 작업이라는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이 놀라운 사랑과의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레스터 레븐슨을 만난 것은 한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그날 여러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바로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정적인 마음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포함해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고 꾸밈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수행을 했는지 묻자 레스터는 대답 대신 그 다음 주말에 열리는 세미나에 저를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자 주변에 둥글게 앉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저는 흘려보낸다, 릴리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레스터가 저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준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믿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이미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세미나가 시작되자 저를 비롯한 참가자 모두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지녀온 믿음의 한계를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의 하룻밤 만에 제가 찾던 것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제가 이 흘려보내기 과정을 체험하고 그 기술을 세상 사람과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우아하리만큼 간단하고 강력한 기술을 배워 자기 삶을 빠르고 부드럽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레스터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큰 도전들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1952년 42세의 레스터는 물리학자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고 건강 또한 무척 안 좋았습니다. 우울증, 간 비대증, 비장기능장애, 위산가다증, 그리고 궤양으로 인한 위천공 등 건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에 걸렸을 때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 의사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자기 내면의 연구실로 들어가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유의 결단력과 집중력을 갖춘 그는 자신의 의식의 길을 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모든 한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견에 너무 흥분해 3개월 동안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4년 1월 18일 84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깊은 평화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레스터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는 한계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을 뿐입니다. 이 한계라는 개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정말 진실이 아닌 까닭에 쉽게 흘려보내거나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레스터는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는 한 개인의 성장은 교사 같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 누구의 구루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이 그를 구루로 받들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레스터는 자신의 가르침을 체계화해 그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한 레스터의 강력한 기법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도나 메서드라고 불리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레스터와 저의 관계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레스터와 그의 가르침에 끌려 곧바로 그가 진행하는 3가지 과정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와 함께 세상에 그의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와 함께 일하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카페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는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따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류 가방 있는 곳이 내 사무실이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또 내 사무실이기도 하네. 우리의 이야기가 항상 재미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진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레스터는 가능하면 언제나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굳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리에 대한 저의 이해와 직접적인 경험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세도나 메서드의 매력에 빠져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저의 아파트 거실에서 사람들이 세도나 메서드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그의 조직에 큰 도움이 되려면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이 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함과 동시에 직원 대신 봉사자이자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보석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의 성공으로 삶과 흘려보내기 탐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과 개인적인 생활에 세도나 메서드를 활용하면서 전보다 한층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레스터가 애리조나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수업 때 말고는 가끔 연락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다시 교사 트레이닝에 초대받아 피닉스로 날아갔습니다. 이 세미나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와 함께 전 세계에 세도나 메서드를 전파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뉴욕시티에서 세도나 메서드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이끌었고 1년에 수차례씩 애리조나로 날아가 더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심화 코스로 불리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세미나를 이끌고 트레이닝과 집중 코스에 참여하면서 세도나 메서드 활용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회사의 투자 부서 설립에 형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무용 건물과 쇼핑센터, 기타 투자 부동산 판매에 전념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와 형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형제 관계라는 오래된 짐을 흘려보내고 형과 환상적인 팀을 이루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스터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레스터는 앞으로의 제 사업 경영을 완전히 바꿔줄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하는 것이지 당신의 머릿속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릿속으로만 예금을 한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 그 일의 표면적 성과에만 신경을 쓰느라 종종 실패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 후일에 대한 환상을 갖는 대신 흘려보내기를 시작하자 훨씬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완전히 흘려보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87년 초까지 저는 레스트의 놀라운 기법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을 지원할 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의 실망을 뒤로하고 피닉스로 가서 레스터가 설립한 비영리기관 세도나 협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세도나 메서드를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가라테 수업을 받을 때 제 아내 에이미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제 반려자라는 것을 알았지요. 지금 에이미와 저는 사랑 가득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만날 당시 에이미는 다른 남성에게 관심이 있어 저는 수많은 흘려보내기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아내와 저는 세도나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흘려 보냅니다. 덕분에 정말 흔치 않게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레스터는 자신의 가르침이 담긴 모든 저작권을 제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스터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가 설립한 조직을 2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에이미와 저는 세도나 메소드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 즉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흘려보내기 과정과 관련해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제 내면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 기쁨과 평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덜어는 기복이 있지만 레스터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정말 바닥이 올라가는 기법입니다. 제가 최고의 경험 또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게 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은 저의 경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뮤추얼 오브 뉴욕이라는 보험회사와 함께 세도나 메소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도나 메소드를 배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실적을 6개월간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도나 메소드를 배운 그룹이 33%나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3개월씩 2번에 걸쳐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두 번째 3개월의 결과가 첫 번째 3개월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세도나 메소드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세도나 메소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모든 감정의 짐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 성공으로 이끄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따위의 새로운 목록,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새로운 행동 따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이 간단한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계속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도나 메소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얻을 첫 번째 통찰이 무엇이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하나의 기법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법이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무한한 상태였던 순간을 여러분도 이미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또 모든 것이 딱 들어맞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의 상태에 자신을 맡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도나 메소드를 사용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흐름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독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읽은 것을 모두 따라하는 유형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모아놓기만 하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따라하고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흘려보내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한계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는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과정의 기본적인 내용과 내면의 한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할 것입니다. 저항감에 대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과거의 갈등과 관련한 감정을 해소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과 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유의 길로 좀 더 빨리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삶 속에서 세도나 메소드를 활용해 강력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죄의식, 수치심, 공포, 걱정에서 해방되고 습관을 깨고 부를 창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책의 순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은 이어지는 다음 장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르고 책에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장에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보석이 적어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책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의식과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 책의 어떤 내용도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쓰인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특히 흘려보내기 교사와 함께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대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교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레스터는 이것을 확인 후 받아들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맹목적으로 이 책의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최대한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세요. 직접 익히고 실제 생활에서
그 내용을 경험하거나 확인하면 이 책은 그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세도나 메소드의 개념은 여러분이 배운 다른 기법이나 원칙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배운 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책을 탐구할 동안만 살짝 옆으로 치워두세요. 비교와 판단은 잠깐 미뤄두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전에 배웠던 것들과 이 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나 치료법에 흘려보내기를 훌륭히 접목하곤 합니다. 내면의 성장과 관련해 다른 방법이나 전통과 비교할 때 모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아 발견과 그것과 관련해 만약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얻은 통찰력을 더 깊게, 더 진심으로, 그리고 더 유용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한 가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 고유한 진동 또는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하고 이해력이 성장하면 우리의 공명 또는 주파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높다 혹은 낮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진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중 특정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개념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장은 약간 혼란스럽거나 특별한 감흥이 없는 데 비해 어떤 장은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읽을 때마다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흘려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 책의 다른 부분도 처음보다 더 가까이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변화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볼 준비가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변화에 감사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과정을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교관이나 감독이 아닌 스스로가 최고의 친구이자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머지않아 스스로를 한계지었던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들이 떨어져 나가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더 느긋하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힘들게 애써서 누릴 자격을 얻는 것도 먼 미래 어느 날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서문 보았는데요. 헤일 도스킨이 그 스승인 레스터 레븐슨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죽고 자신이 세도나 메서드를 발전시키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세도나 메서드와 함께 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세도나 메서드는 감정을 정화하는 릴리징, 흘려보내기 기법입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앞서 말했듯 1부에서는 감정과 또 흘려보내기에 대한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부는 내면을 좀 더 깊숙이 정화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첫 번째 장은 그럼 감정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중 기쁘고 좋은 것은 그저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 감정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감정을 가두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지 못하고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내 세포 속으로 들어 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망, 불행, 판단 착오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한 붙잡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붙잡은 것은 여러 상황에서 완벽하게 필요하지요. 말하자면 운전 중에 꽉 붙잡고 있는 핸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라는 말도 말이 안 되지요. 혹시 긴장이나 불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 붙잡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흘려보내기, 놓아주기입니다. 흘려보내기와 붙잡음은 둘 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죠.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이미 여러 번 흘려보내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빈번히 공경에 빠집니다.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붙들음 쪽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붙들다 또는 흘려보내다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붙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이런 감정적 요소와 사람의 몸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주 숨을 멈춘다는 걸 아시나요? 들숨과 날숨의 두 가지 호흡 과정은 모두 풀리지 않는 감정을 붙잡는 것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긴장이 남아있어 완전히 이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수축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감정 또는 억압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공경에 빠지는 것일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누르면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도 못한 채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억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바로 회피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다시 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줘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시 억압할 수 있어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압이 표출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흘려보내기, 즉 릴리즘 능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는 억압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서 모두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위장이 꼬이거나 혹은 폭발해서 말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한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 중 한 축입니다. 그리고 다른 축은 바로 표출이지요.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슬플 때 웁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내면에 있는 감정의 압력솥에서 증기가 살짝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솥을 가열하고 있는 불을 끈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표출은 종종 억압보다 기분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하는 능력을 계속 막아왔을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훌륭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느낌을 상대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억압이나 표출 같은 부적절한 기제에 비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즉 우리가 타고난 제3의 대안은 흘려보내기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압력솥의 열을 낮춰주고 안전하게 그 내용들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스스로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흘려보내기는 이런 욕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도나 메소드를 통해 여러분은 억압과 표출 모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균형 잡힌 관점, 이를테면 흘려보내기라는 제3의 선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도나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이완의 지점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고 오래 지속된 주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흘려보내기를 했던 많은 순간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연히 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을 때,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흘려보내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도나 메소드를 연습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던 이 능력을 다시 일깨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집중한다면 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치 않는 감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되살려주고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에너지를 사라지도록 해줍니다. 첫째, 원치 않는 감정을 흘려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라는 것이죠. 셋째,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주제나 믿음의 양쪽을 전부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흘려보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떨어뜨릴 수 있는 펜이나 연필 또는 작은 물건을 집어 보세요. 그 물건을 들고 아주 꽉 쥐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한된 감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손은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가정하지요. 그 물건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차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서 그 물건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그것 스스로 당신 손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붙들고 난 후 그걸 우리 자신이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언어에서도 나타나지요. 우리는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I feel angry. 나는 분노를 느껴. 대신 이렇게 표현하죠. I am angry. I am sad. 즉, 나는 분노이고 나는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건을 놓아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신이 흘려보내자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전혀 아니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때 의도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즉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에 대한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여기서도 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을 편 채로 돌아다닌다면 펜이나 다른 물건이 달라붙어 있기가 아주 힘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또는 연기가 굴뚝을 통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과하는 걸 허용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감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감정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의 학생인 나탈리는 감정이 나타날 때 곧바로 알아차림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원인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섬뜩한 장면이 마음속을 휘저으면서 공포에 휩싸였지요. 그녀는 출퇴근길에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흘려보내기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불안하니? 난 지금 불안해. 그 불안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좋아, 한번 해볼게. 나탈리는 짧은 사이에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공포에 저항하기보다 단지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급박했던 호흡과 떨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기. 이제 똑같은 물건을 잡은 뒤 그것을 최대한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분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을 마스터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감정의 중심은 우리 대부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사실 가장 극단적인 감정들조차 실제로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눗방울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홀로 내면에 집중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는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짢은 소식을 접했다고 칩시다. 진한 공포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최대한 감정을 이완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내가 의식 속에서 이 감정의 중심까지 갈 수 있게 허용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이 감정 속으로 뛰어들도록 허용해 줄 수 있겠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아마도 자신에게 맞는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그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양한 이미지와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감정이 확대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질문을 계속하세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내면에서 무언가 풍선처럼 터지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가 느껴질 때 자신이 드디어 그 감정의 중심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만약 감정이 여전히 강하거나 혹은 더 증가했다면 여러분은 그 중심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감정의 표면을 지나 진정한 중심에 도달할수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 학생이었던 마지가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가 우리 교실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매우 슬픈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한 슬픔이었지요. 그 슬픔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감정을 흘려보내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그녀에게 했고 처음에 그녀의 슬픔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감각과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단 몇 분 만에 심오한 평화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슬픔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는 흘려보내기를 한 뒤 슬픔은 항상 표면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피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바로 사랑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표면을 지나 내면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평화로운 사랑의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본적인 흘려보내기 테크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당신의 지금 감정은 무엇인가요? 즉,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허용할 수 있나요?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언제요? 이 5가지 질문이 바로 세도나 메서드의 근간을 이루는 흘려보내기 테크닉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시점, 즉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또 3인칭 시점, 제3자가 나에게, 이 모두를 사용해 위의 질문을 한 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알아내세요. 1단계, 좀 더 나은 기분이 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곳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 내 감정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던 그걸 허용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지금의 내 기분은 어떤 것이지? 그것이 아주 강한 감정 또는 느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체크해 봐도 괜찮습니다. 2단계, 어떤 감각이나 소리, 생각, 그리고 느낌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을 환영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또는 최대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느낌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감정을 허용해 줄 수 있을까? 이 지침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존재로 느끼기보다 우리의 생각, 이미지,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업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감정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감정에 이름표가 붙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멍하거나 맥이 빠져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단절된 느낌을 갖거나 또는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모든 감정은 더 또렷하게 인식되는 다른 감정만큼이나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세요. 3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이 느낌을 놓아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에게 이 행동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혹은 아니요, 모두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했음에도 종종 그 감정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행동의 장점이나 결과에 대해 궁리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행동의 장점이나 결과에 대해 궁리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또한 추측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가능한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질문은 정말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흘려보내기를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고안된 것입니다. 3단계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느냐에 상관없이 4단계로 진행합니다. 네, 3단계는 흘려보낼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것인데 네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는데 자신의 지금 상태에 따라 어떤 대답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다고 안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저 진솔하게 솔직하게 네도 괜찮고 아니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4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다시 말하지만 최대한 많은 생각을 피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명료함을 얻기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 감정, 느낌이 정당한지 옳은지 오래되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니요라고 대답하거나 뭐라고 답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게 나을까?
대답이 계속 아니요 일지라도 5단계로 나갑니다. 5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것은 지금 그것을 흘려보내겠다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쉽게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기는 당신이 어느 때라도 선택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6단계 위에서 설명한 5단계의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자주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주제에 대해 당신의 느낌, 감정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흘려보내려는 결심을 하기 어렵다던가 또는 붙들거나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점을 느끼기가 어렵다면 자신에게 그 감정을 좀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흘려보내기 결과가 아주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한다면 매우 빠르게 그 결과가 점점 더 눈에 띌 것입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감정이 여러 단계의 층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흘려보낸 것은 영원히 흘려보낸 것입니다. 네, 이 말은 감정은 흘려보내기를 했는데 아직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도 몇 개를 집어내고 나면 치워진 것이죠. 그것과 같이 다음에 또 흘려보내고 그곳이 다시 떠오르거나 할 때 다시 흘려보내기를 하면 언젠가 그 방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워지게 됩니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어떤 감정을 합리화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말하고 그것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게 전혀 옳다고 정당화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꾸러미 건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을 점점 더 깊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려고 하는 감정은 스스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 우리와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공포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죄책감을 느끼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계속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나 혼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되돌려 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특정한 문제를 막아줄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영속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쓰는 간단한 두 문장이 이러한 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선불교에서 쓰는 공안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흘려보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감정은 거짓말만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해서 얻은 것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상처가 깊은 어떤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여태껏 받아온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힘듦이 배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볼펜이나 물건과도 같습니다.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용서한단 말이야? 우리 내면의 에고의 속삭임이죠. 이것은 바깥에 누구를 위한 용서도 누구를 위한 흘려보내기도 아닙니다. 이것의 제일 큰 수혜자는 자신이고요.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때때로 세도나 메서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손수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서 통찰하는 기회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과정을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라고 부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글로 쓰는 흘려보내기를 하기 위해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으면 프라이버시를 위해 당신이 쓴 흘려보내기 내용을 모두 찢어버리거나 없애세요. 당신의 릴리징 노트를 보관하거나 계속 간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바꾸거나 나아지게 하고 싶은 것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 목록은 세도나 메서드를 공부하는데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도나 메서드의 각 과정을 함께 하면서 그 목록을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들여 가능한 한 완벽하게 목록을 만드세요. 목록을 쓰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적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즐기세요. 이 책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되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수준만으로도 여러분의 목록에 있는 많은 소망이 직접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한층 큰 유연성 또는 융통성, 좀 더 이완된 상태와 행동할 때의 자신감, 성취, 완성,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술과 능력의 획득, 긍정적 감정의 증가 및 부정적 감정의 감소, 타인에 대한 더욱 큰 사랑. 이 책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은 여러분을 삶을 더욱 훌륭하게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꼭 적어보기를 적극 권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여러분이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도나 메서드를 진지하게 실행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이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내면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쉽게 사라져 버림으로써 얼굴에 미소를 띠고 큰 소리로 웃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 흘려보내기 연습을 해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미 흘려보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체크하세요. 감정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는데 집중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생기고
흘려보내기도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부디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흘려보내기를 더욱더 탐구할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그것이 억압과 표출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1장 감정의 억압과 표출, 흘려보내는 기본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흘려보내기 방법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나는 지금 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고 한층 심화하여 나는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가? 바로 지금, 지금 당장. 이렇게 3단계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누구와의 감정에서 느끼는 이 화를 흘려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네, 아니면 아니요. 두 번째, 지금 이 감정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 네, 아니요. 이렇게 답하시고 대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언제? 대답은 바로 지금,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1시간이 넘는 이 책 리뷰의 핵심은 바로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세도나 메서드 기법입니다. 나는 흘려보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식하여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감정의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의식적으로 나의 에너지 방향, 감정의 방향을 잘 잡아주라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뭔가를 이루는 데 대한 성공에 대해서 이 세도나 메서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오늘은 감정의 억압과 표출에 관한 이점과 이것이 흘려보내기를 통해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1장 부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세도나 메서드 다음 부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